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8년 3월 3일 시행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이죠. 그래서 21번에 보면 여기 클로로벤젠 30만 리터의 소요 단위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요 단위라는 것은 지정 수량의 10배를 갖다가 우리가 1소요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물에서 요 소요 단위 요 N은 저장량을 갖다가 지정 수량으로 나눠주고 다시 10으로 나눠주면 이게 소요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사료염물 지정 수량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그 다음에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요 특수인화물부터 5월 24일, 10월 26일, 동식물 유류는 10,000리터죠. 그래서 특수인화물 50리터, 1석유류 200, 알코올류 400, 2석유류 1000리터, 3석유류 2000, 4석유류 6000리터죠. 자, 수용성일 경우에는 요 1석유류가 400리터죠. 그 다음에 요 2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 2배, 2000리터, 3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0리터죠. 자, 그러면 여기 요 클로로벤젠이라는 것은 C가 6개고요. H가 5개, 여기에 염소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클로로, 염소로 치환된 걸 우리가 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료 오염물 중에서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비수용성이죠. 그래서 요 4석유류의 2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 수량이 1000리터예요. 이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자, 저장량이 30만 리터죠. 자, 지정 수량 1000 곱하기 10으로 해서 나눠주면 바로 30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염물의 지정 수량은,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요 10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여기 가연성 물질이 요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연소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공기가 접촉하는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표면 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표면 연소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코크스나 숯이나 아니면 목탄, 그 다음에 금속분이 바로 표면 연소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황, 황이 연소하는 형태를 여기 표면 연소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유황은 증발 연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황은 고체죠. 그래서 이게 연소가 되려면 바로 기체로 증발이 되면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증발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답은 바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요 산소 공급원을 가진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연소 또는 이걸 우리가 내부연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자기연소하는 물질은 다 오류오염물이 자기연소하는 물질이죠. TNT, 트리니트로토루엔, 요거 오류오염물이죠. 그래서 이 오류오염물은 자기연소하는 거 맞죠. 또 여러분이 참고로 요 분해연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분해연소하는 물질, 석탄, 목재, 그 다음에 종이,
플라스틱이 바로 분해 연소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 자기연소 방금 나온 거죠. 자기연소는 오류연물, 그 다음에 이 확산연소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물질이 연소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확산연소라고 하죠.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여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가 전기 화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거. 자,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는 화학적 소화라고 하죠. 그래서 화학적 소화는 산화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억제 소화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는 다 비전도성이죠. 즉 전기를 통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1번에 전기적으로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적합한 거죠. 자, 액체의 유동성이 좋다. 이래서 전기 화재에 사용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탄산가스와 반응해서 포스겐 가스 발생한다. 이런 건 없죠. 증기의 비중이 공기보다 작다. 공기보다 크죠. 그래서 23번은 바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4번 가죠. 자, 24번은 여기 소화약제로서 물이 갖는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물의 그 소화 효과. 물을 갖다가 분무로 하면 소화 효과가 있죠. 물분무. 냉각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식, 그 다음에 희석, 그 다음에 유화 효과. 유화라는 걸 우리가 에멀전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의 유화 효과 기대할 수 있죠. 다음에 증발 잡열이 커서 기화 시 다량의 열을 제거한다. 자, 이 증발 잡열이라는 것은 이건 기화잡열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증발잡열은 우리가 잠자를 빼서 그냥 증발열이라고도 해요. 즉 액체가 기체로 되는데 필요한 열이죠. 자, 기화잡열도 우리가 기화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죠. 자, 기화 팽창률이 커서 질식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또 용융잡열. 자, 용융잡열은 여러분이 얼음이 고체죠. 자, 얼음이 물로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는데 필요한 열이 80kcal/kg이죠. 요 놈이 바로 얼음의 융의 잡열이죠. 즉 용융잡열이니까 요 얼음이 물이 되는데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 지금 물에 대한 거죠. 얼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요 상대 습도를 몇 프로 이상 되게 해야 되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전기 방지 대책 있죠. 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2차 실기시험에도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접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하는 거. 세 번째가 요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요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
그래서 요 상대 습도는 70% 이상 유지해야 정전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여기 벤젠하고 그다음에 이 토루엔의 공통점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벤젠하고 톨루엔이에요. 자, 이 벤젠이라는 거 C가 6개고 H가 6개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날 때 이 벤젠골이 C6, H6이죠. 그 다음에 톨루엔이라는 것은 이 벤젠고리에서 이 수소를 하나 밀어내고 메틸기로 치환된 걸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하죠. 그래서 톨루엔의 화학식은 C가 6개고요. H가 하나가 CH3로 치환이 됐으니까 H는 5개. 여기에 메틸기가 들어간 거. 이게 바로 톨루엔이죠. 그래서 둘 다 이거는 다 사류의 1석유류의 비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그 방향종 물질이죠.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거 이건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냄새가 없다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방향족이기 때문에 냄새가 강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죠. 그 다음에 사류의 휘발성 액체이고 증기는 당연히 분자량이 29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죠. 그 다음에 27번. 자, 육류오염물인 요 질산 HNO3죠.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강산이다. 예, 육류오염물은 산화성 액체죠. 그렇게 되면 강산 맞아요. 자, 물과 접촉할 경우에는 발열하는 거 맞죠. 그래서 육류는 다 불연성 물질 맞죠. 그래서 인류하고 요 육류는 다 불연성 물질이라는 거 같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류하고 육류는 불연성 물질. 자, 열분해 시에 수소를 발생한다 했는데, 자, 질산 HNO3가 열분해 하면은 무슨 물질이 나와요? 물이 나오고 NO2 이산화질소 생기고 여기에 산소가 발생이 되죠. 자, 반응식은요. 자, 여기 수소 하나, 여기가 수소가 2개가 돼버리죠. 그러면 2는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질소가 여기 2개가 되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산소만 맞춰주면 되겠네. 산소가 여기 6개예요. 여기 4, 5,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야 산소가 6개 같아지는 거죠. 다 마찬가지로 2를 곱해주면 여기 4가 되는 거고 여기 2 되고 2에다 2 곱하면 여기 4가 되죠.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1을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보시면 열분해 시 발생되는 물질이 뭐예요? 바로 요 산소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열분해 시 요 수소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다음 28번 가죠. 자, 일종 분말 소화 약제가 1차 열분해 돼서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20세제곱미터의 탄산가스 CO2가 발생되었다. 몇 킬로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사용되어 있는가? 자,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건 간단해요. 자, 일종 분말이 NaHCO3죠. 자, 이놈이 열분해 하면 Na2CO3, 그 다음에 여기 CO2하고 물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열분해 할 때 이게 2몰이 열분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NaOH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NaHCO3.
자, 그럼 NA가 원자량이 23이죠. 자, 수소가 1이고 탄소가 12, 그다음에 산소가 16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분자량이 8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요 NaHCO3 분자량이 이게 84죠. 요 킬로그램이 열분해가 되면 CO2 1몰이 나오는 거죠. 자, 1몰이니까 요건 22.4. 여기가 킬로그램이면 여기가 뭐가 나와요?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탄산가스 2세제곱미터를 갖다가 만들려면 요 NaHCO3는 몇 킬로그램이 필요하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즉 2 곱하기 84 곱하기 2세제곱은 x 곱하기 1몰 곱하기 2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는 1 곱하기 22.4분의 2 곱하기 8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몇 킬로가 나오냐면 요게 15k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5kg.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요건 표준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표준 상태. 그래서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은 0도씨 요 일기압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죠. 네, 다음은 29번 넘어가죠. 자, 29번 보면은 다음 A에서 D까지의 요 분말 약제 중에서 분말소화 약제로만 나타낸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소화 약제는 다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죠. 자, 1종이 요 NaHCO3, 2종이 KHCO3, 3종이 NH4, H2, PO4죠. 자, 4종 분말은 요 2종 분말인 KHCO3에다가 NH2 가로 2CO 죠. 그래서 요 1종 분말은 요거 탄산, 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 수소, 칼륨, 3종은 제1인산 암모늄, 4종은 요 제2종 분말인 요 탄산, 수소, 칼륨하고 요놈이 뭐예요? 요소죠? 요소하고 같이 섞어놓은 걸 우리가 4종 분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말 약제, 요 탄산, 수소, 나트륨 요거 1종 분말이죠. 탄산, 수소, 칼륨 요거 2종 분말이죠. 황산구리 CuSO4죠. 요 황산구리는 분말이 아니고 그냥 화합물이죠. 자, 제1인산암모늄 요거 3종 분말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A, B, D. 4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다음에 30번 가죠.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소화약제의 그 방출 방식인데 전역 방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죠. 자, 1번은 광대한 실내에서 특정 장치나 기계만 방어하는 방식. 요거 우리가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하죠. 2번에 방호구역 전체를 갖다가 밀폐해서 불연성 가스로 방출하는 방식. 이게 바로 전역 방출 방식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식. 요거 국소 방출 방식이죠. 4번은 호수를 연장해서 소화활동 행하는 거. 요거 호수릴 방식이죠. 그래서 요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31번 가죠.
31번은 요 알루미늄 연소할 경우에 주수소하면 안 되죠. 그 이유를 옳게 설명한 거. 자, 알루미늄 요 놈이 물과 반응이 되면 요 알루미늄은 몇 가예요? 요거는 3가죠. 양이온 3가예요. 그래서 요거 물하고 반응하면 물은 이온이 되면은 H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그래서 요게 Al, OH 요 놈하고 결합이 되는데 요건 양이온 3가기 때문에 OH 마이너스 1가죠. 요거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성되는 기체는 수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요 금속은 물과 반응이 되면 가연성 기체인 요 수소가 발생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식을 완결하려면 A에 하나씩 갖고 수소가 여기 3개, 산소가 여기 3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산소 3개, 수소가 6개죠. 여기 3개, 여기 2분의 3이 들어가야 되나요? 네, 2분의 3이 들어가야 되죠. 전체 다 2를 곱하면 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 완결해 주려면 다 2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 2, 3은 6, 여기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면 이제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완결하면 되는데, 주수소하면 안 되는 것은 수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이 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수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번 인화 알루미늄, 인이 뭐예요? P죠? 알루미늄 Al이죠? 그래서 AlP를 우리가 인화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화재 시 주수소하면 발생되는 가연성 기체. 자, AlP 인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이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마찬가지로 요 물은 H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l, OH 몇 개하고 결합이요? 알루미늄은 3가기 때문에 OH 마이너스 이온 요거 3개하고 결합이 된다고 그랬죠. 자, 생성되는 기체는 PH3 포스핀, 요거 우리가 포스핀이라고도 하고요, 인화수소라고도 하죠. 자, 반응식 완결은 Al 하나씩 서로 같죠. P 서로 하나씩 같죠. 자, 그럼 수소하고 산소 관계예요. 자, 산소가 지금 여기 3개죠.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일단 요 반응식은요 그대로 하나씩 다 맞네요. 여기만 3몰만 들어가면 되네. 3몰. 그래서 인화알루미늄이 주수소하면 발생되는 기체는 요 포스핀, 인화수소, 요 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3번 가죠. 요 강화액 소화 약제에 소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시키는 물질. 자, 요 강화액 소화 약제라는 것은, 요 강화액이라는 것은요, 요 K2CO3 탄산 칼륨에다가 요 물을 갖다가 섞어놓은 걸 우리가 강화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알칼리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그 빙점은 마이너스 25도에서도 안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상당히 보관하기가 쉽죠. 그래서 요 강화액 소화 약제 첨가하는 물질이 바로 탄산 칼륨 K2CO3라는 거를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죠. 다음은 34번 가죠. 자, 34번은 일반적으로 고급 알코올 황산에 그 다음에 에스테르염을 갖다가 기포제로 해서 냄새가 없는 황색의 액체죠. 밀폐 또는 준밀폐 구조물의 화재 시 고팽창포로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포소화 약제. 자, 이 포소화 약제는요, 요 담배포하고
그다음에 합성 계면활성 대포, 그다음에 수성막포, 알코올포가 있죠. 그래서 이 담배포는 3%형, 그다음에 6%형, 합성 계면활성에도 3%, 6%, 수성막포도 3%형, 6%형 이렇게 둘로 나누죠. 알코올포도 마찬가지예요. 3%, 6%. 이건 다 무슨 발포냐면 저발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고발포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고발포로 할 수 있는 건 요 합성 계면활성 대포 하나죠. 다시 말하면 요 합성 계면활성 대포는 고발포로도 할 수 있고 여기 저발포로도 할 수 있는 포소와 약재예요. 그래서 고팽창포는 합성 계면활성 대포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죠. 35번 요 전기 불꽃 에너지 공식에서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자, Q는 전기량, V는 방전전압, C는 전기 용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 전기 불꽃 에너지 요 E는요 2분의 1 QV예요. 즉 전기량에다가 방전전압을 곱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전기량 Q는 전기 용량에다가 방전 전압을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나타내면 2분의 1 C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은 바로 요 QV하고 CV의 제곱이니까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36번 가죠. 자, 36번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인데요. 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요 반사판으로부터 하방 및 수평 방향으로 각각 몇 미터의 공간을 유지해야 되냐,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36번은 여러분이 그 4번에 하방은 0.45m, 수평 방향은 0.3m의 공간 확보,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37번은 요 정린하고 오황아린의 공통 연소 생성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린은 뭐예요? 피죠. 피가 연소하니까 산소와 산화반응 P2O5 오산화인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반응식 완결하려면 여기 P니까 2 해줘야 되죠. 산소가 여기 5개니까 2분의 5를 해줘야 되죠. 그럼 전체 다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2를 곱하면 4, 여기 5가 되고 여기 2몰에 P2O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항아린, 자, 오항아린은 P2S5죠. 자, 요거는 연소가 되면 무슨 물질이 나오겠어요? P2O5 오산화인이 생기고 여기 SO2가 나오겠죠. P 2개 같죠. 황이 여기 5개니까 여기 5 들어가야 되죠. 자, 산소가 여기 5개, 여기 15개니까 2분의 15가 들어가야 되겠네. 전체 다 2를 곱해주면 여기 2분의 15에다가 2 곱하면 15, 여기 2, 여기 10이 되는 거죠. 자,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예요? 여기 오산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38번 가죠. 자, 38번은 인류 오염물 중에서 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에 화재에 그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즉 금수성 물질 있죠. 금수성 물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요, 탄산, 수소, 염류, 그 다음에 마른 모래 있죠. 그 다음에 요 팽창 질석하고 팽창 진주암이 금수성 물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여기 3번에 요 탄산수소 염류 있죠. 여기 탄산수소 염류 그 소화약제가 금수성 그 물질에
적응성 있는 소화 약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9번 가죠. 네, 39번. 자, 요 가연성 가스의 그 폭발 범위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요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 예를 들어서 C2H2 아세틸렌이죠. 요 놈의 폭발 범위가 2.5에서 81%예요. 요 사이에 농도가 돼야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가스가 높아지면, 즉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폭발 한계 농도 이하에서 폭발성 혼합가스를 생성한다. 요게 틀린 거죠. 폭발 한계 농도 이하가 아니고 연소 범위 내에서 폭발성 혼합가스를 갖다 생성하는 거죠. 공기 중에서보다 산소 중에서 요 폭발 범위가 넓어지는 건 맞는 얘기.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 하한값은 변하지 않지만 상한값은 높아지는 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0번 가죠. 자, 우연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의 그 기준인데,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당 몇 리터 이상의 비율로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해야 되는 거 같는데, 여러분이 포헤드 방식 있죠? 그래서 이 포헤드 방식이라는 것은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포헤드가 바로 포헤드 방식이죠. 그래서 포헤드 방식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포워터 스프링클러 요 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당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9제곱이 아니고 8제곱미터당 1개 이상 설치. 포헤드는 9제곱미터당 1개 이상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포헤드는 표준 방사량이 6.5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그래서 표준 방사량을 물어봤으니까 포헤드 방식이에요. 포헤드 방식이 포헤드죠. 그러니까 6.5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그래서 그 3번이 바로 그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